자, 지금 여러분 임장군전, 임경업전, 이본. 그러니까 옛날 문학들은 당연히 이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도 우리가 웹툰으로 만든 거를 뭐 드라마로 또는 뭐 넷플릭스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재해석되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록 매체가 많지 않았고 손으로 베껴 쓰게 됐고요. 또 이야기꾼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책을 가지고 공연을 해서 그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었던 그런 이야기꾼들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하면서 이본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이본 연구가 정점이 2015년이었을 거예요. 이걸 정점으로 해서 이본 교육이 상당히 많았고, 이본 교육 연구가 그것 때문에 지금 평가원에서 이거를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그냥 작품을 공부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작품론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되게 유의미했죠. 그리고 옛날에는 작품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되게 유의미한 작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3, 40년 전에 국어교육이나 국어국문 연구 중에 상당수가 작품론 연구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예를 들면 뭐 한국 고전문학 교육론 이런 게 전공 과목이라면 옛날에는 그 예를 들면 고전 산문 교육론에서 고전 산문을 전부 다 다루는 그런 수업도 있었겠지만은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특정 몇몇 작품들만 다루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해버리시면 진짜 그 선생님이 알고 계신 몇몇 작품만 가지고 수업을 해버리니까 대학 교육의 질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교사로 나와서 솔직히 아주 열심히 한다고 크게 인생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차피 그냥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문학 작품을 옆에다 학교 선생님 필기해 주는 거 외워서 그거 선지 골라서 정답 내는 그 정도 공부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내신 1등급 받아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입시 환경이 완전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정시가 20%로 줄었는데 정시를 80% 준비했던 세대처럼 지금 학생들은 이미 정시가 50%, 60% 육박하고 있는데 내신 올인을 하고 있다고. 물론 뭐 자기 꿈과 뭐 가능성 그런 모든 거를 종합한 자기 나름의 어떤 한계가 그 정도라고 그어졌다면 저는 그거는 오케이인데, 왜 자꾸 자기 한계가 저 멀리 있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한계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고 선을 그어버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사람이요 한계까지 가봐야 성장을 하고 거기서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정말 장애가 있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이어가지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들, 그게 보통 사람의 평상의 삶인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사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밖에 나오질 않아요.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허들을 너무 낮춰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내가 딱 이 수업을 하면서, 이 수업을 좀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 그래서 한참 핸드폰 사진을 찾았던 건데, 이게 딱 재작년 9월이었어요. 한강에 내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한강에 자전거 타러 나갔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뭔가 좀 상상되지 않나요? 이때 나는 뭘 봤었냐면, 이제 제가 그 시절에 강남역에 살던 시절이었고, 저거 코로나 터지고 나서 1년 뒤에, 그러니까 내가 19년에 오피스텔에 들어갔는데 5억짜리였고 월세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21년에 15억이 된 거야.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였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이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때 어땠냐면요, 그냥 눈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기본적으로 월세가 너무 세. 그리고 당연히 시설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권리금이 있어요. 왜 권리금이 있냐면 상권이 좋기 때문에 뭐래도 장사가 되거든.
근데 이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터지고 아마 한 6개월 뒤? 막 그때쯤에는 PC방 이런 거 문 다 닫았어야 됐고요. 아시죠? 우리가 지금 벌써 잊어버리고 있지만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한다든지 5명 이상 못 모인다든지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을 상이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저때 자살률이 꽤 치솟았어요. 내 눈앞에서 저런 걸 나는 봤었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삶들이라고. 그걸 그려내는 거야, 문학이라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옆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쓰고 외워서 시험 친다? 이게 나는 뭔 짓거리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게. 이해는 되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통렬하게 그 사람들이 대충대충 인생을 살거나 적당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좋은 작품들과 이 아까운 시간들을 가지고. 자, 배경적인 좀 설명을 할게. 고전 작품은요, 왜 대부분이 조선시대 작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냐면 고려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전승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려를 부정해야 조선의 정통성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한 필터링을 가지고 조선에서 전승되고요. 대부분은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금서로 지정이 되거나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려 이전의 역사가, 고려 이전의 문학작품은 많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작품들은 그래서 때때로는 외워서 수능을 치는 것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라니까,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걸 외운다고 우리 삶이 이해가 된다고? 아니라고. 자,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냐? 물론 저렇게 눈앞에 있는 평범한 한 가장의 죽음을 소재로 다루는 경우도 있었겠지만은 그게 기록문학으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전승이 되려면 되게 임팩트가 컸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런 전란들이 큰 임팩트를 가지고 들어와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박시전, 호란 배경인 거고, 최척전, 외란 배경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수업했었던 만세전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 이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광장이나 시장과 전장을 봐도 6.25 중또는 이후, 다 이런 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한테는 전쟁이 딱 눈앞에 직면한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지금 이 시대는 좋은 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사실 저건 자살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사회적 타살이지. 과연 정부에서 저 사람들이 저 지경에 취하기 전까지 케어를 했다면, 해결 방법을 줬다면, 또는 코로나 걸리든 말든 장사를 하게 했다면, 사실은 저런 희생자는 없거든. 왜냐하면 저건 내몰렸기 때문에 저걸 선택을 한 거지, 내몰리지 않으면 저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한 고민을. 그걸 우리가 직접 죽어가면서, 내가 한강물에 내 몸을 던져가면서 겪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 체험하면서 삶에 대한 깊이를 가져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국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 옆에다가 쓰고 외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뭐 그런 인생을 살아서 뭐 할 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좋은 대학 갔으면 내가 오케이라고 할게요. 좋은 대학 갔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인생 사냐고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하러 그걸 하고 있냐고. 그렇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면 제대로 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무슨 얘기 이해됐어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5%예요. 근데 미국, 일본 55% 이래. 공부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느낌이고요. 이건 공부라기보다는 예술이고 삶이에요, 사실은. 되게 가치 있고 유의미한 거라고.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보시고 이제 이 지문을 딱 좁혀볼게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인간들은 지옥을 맛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인데, 크게 위로의 측면은요, 감정적인 위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성적인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일제한테 잡아먹혔니? 문제와 원인을 잡아서 이렇게 해결해보자. 이렇게 위로를 건네는 소설이 있죠. 이게 예를 대표적으로 만세전 같은 거야. 자, 또는요, 아픈 그대로를 굉장히 비극선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끔, 그러니까 느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프니까 너도 아프가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아팠겠구나 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가깝게 겪어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공감이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비극성과 사실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건 때때로 불편하죠. 잔인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참혹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조차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겪은 아픔을 우리가 몸소 느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불편한 감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과 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극성을 드러냈고 고전소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최척전이야. 오늘 고전소설 얘기할 거니까 최척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전신 승리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박시장. 좀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100% 얘만은 아니고 뭐 90% 이렇게 볼 수 있어. 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섞여 있는 게 오늘 보는 임경업전이에요. 사실 임경업은 실존 인물인데 소설에선 당연히 허구화됐죠.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요. 죽으니까, 암살당하니까. 근데 그 과정을 그리면서 이게 좀 복합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임경업이라는 장군은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명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원하고 청나라에서 원하고 조선에서도 원해요. 근데 봐봐.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선해야 되고 가해자는 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근데 그거는 또는 약자는 선해야 되고 강자는 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자가 항상 선한 존재는 아니라고. 약함이 선함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악인이 약자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선악 구도를 이분법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조선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조선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그 두 가지가 있어. 자, 청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지. 청을 선택하는 이유는 실리죠. 생존이죠. 명을 선택하는 이유는 의리죠. 명분이죠. 그럼 이미 답은 나온 거야. 의리 명분은 챙겨도 얘네는 생존이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굴욕을 겪어야 될 것이고. 이해됐어? 근데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한테 맨날 야만족이라고 핍박당하고, 명나라한테 맨날 핍박당했어. 그런데,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쳐들어가지고 명청이 다 마태에 간 상황에 얘네가 국력을 키웠고, 그럼 얘네가 국력을 키웠으면, 아, 이제 나 국력 키웠으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도대체 무슨 나라, 무슨 국제관계가 그런 국제관계가 어디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우리 친하게 지내요. 죽방 쳐맞는 거야. 반대로 소련이 그랬어요. 소련이 붕괴될 때, 야, 너희 나토 앞으로 너희가 지금 나토국 받은 데까지만 선 긋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라고 했지만 지금 러시아 턱밑까지 쳐들었다. 국제관계는 없어요. 그냥 힘의 논리예요. 힘센 놈이 죽방 치는 거고 약한 놈은 죽방 맞는 거야. 물론 내가 죽방을 안 때리려면, 안 맞으려면 내 힘이 일단 커져야 선택도 가능한 거고. 그럼 이런 상황에 청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 조져야지. 그게 자기의 생존이고 그게 자기의 옳음이고 그게 자기의 정의예요. 정의는 상대적인 거야. 반면에 조선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다? 청하고 손잡는 게 왜 그게 불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자, 그럼 이런 어떤 가치관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거야. 자, 우리는 능력이 있었거든. 그래야 정신승리가 되죠. 그런데 내부와 특히
내부의 적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야. 대표적으로 뭐 역적들. 내부의 역적 새끼들 때문에 얘가 암살을 당했고 내부의 역적들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음에도 못 이긴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역적이라는 존재를 사실 역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어쨌든 역적이라는 존재를 허구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고 우리는 옳은 존재인데도 역적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야 한 거라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위로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거였던 거죠. 조선의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한 거냐. 위로를 던진 건데 위로는 사실 굉장한 정신승리에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원래 우리는 능력도 있고 선한 존재임에도 내부의 역적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그냥 이 작품의 주제는 이거예요. 되셨나요? 이런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바라봐야 여러분이 국어 공부하는 게 유의미하지. 물론 학교 내신 문제 풀어야 되니까 내신 필기 열심히 외우세요. 근데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하시면 훨씬 잘해질 거라고. 왜냐하면 영문도 모르고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쭉 10초씩 잡아주시고 필기하시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항상 처음 인사비 세팅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첫 장면부터 되게 의도다분하게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제가 팁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인물에다 세팅하라, 인물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인물을 잡을 때는 내면 심리나 성격 같은 거 잡으라 그랬었고, 세 번째는 사건, 갈등, 장면, 상황, 뭐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잡아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특이한 소재, 배경이나 서술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었고. 자, 그럼 봐. 일단 자점이가 있고 신복을 보냈고, 근데 봐, 벌써 얘네들은 꾸미는 짓이 이래. 거짓조서를 꾸며냈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격이기도 한 거죠. 못된 놈들이야, 딱 봐도. 자, 옥이라는 배경에 가뒀어요. 공간에 가뒀어요. 누굴? 경업이. 그럼 경업이 지금 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첫 장면부터 상황을 줬지만 이미 인물에 대한 세팅이 다 끝난 거야. 상황에 대한 세팅이 다 끝난 거야. 자, 세자와 대군. 자, 이분들이 나쁘면 안 돼요. 왕족은 그 시절에 선한 존재여야 되고 정의로운 존재여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있는 자점이 같은 간신들의 잘못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유지됐기 때문에 조선왕 600년이 됐었던 거고, 그렇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600년 동안 그런 소설들, 그런 주제의 고전 시가들 중심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왕을 비판하거나 왕조를 비판해가지고는, 그리고 그게 문학작품으로 남을 정도면 조선이 이미 망했어야지. 그러니까 만세전 같은 거는 조선을 비판하잖아요.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더라도 남을 수가 있었던 거지. 조선시대도 분명히 비판하는 작품들이 있었을 거지만 전부 다 금서가 됐던지 퇴어졌던지 하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권력은 조선 왕조가 쥐고 있었으니까. 그런 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성으로 무비판적으로 고전작품 쓰고 외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머릿속은 그냥
유교 탈레반이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유교 파시즘의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조선 왕조의 사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주입하고 있는 거라고. 뭔 개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있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옳다 그르다를 보기 전에 팩트를 팩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팩트는 팩트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볼게.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자점이라는 간신, 나쁜 놈들이 있었을 것이고 얘가 시킨 게 신복. 자점이가 흉계를 꾸몄겠죠. 그래서 누구냐? 경업. 지금 경업이가 옥에 갇힌 상황이죠. 그럼 경업인 이 상황에서 누굴 생각하고 있어? 자, 형광색으로 박스 쳐볼게요. 자점, 경업, 신복. 당연히 이제 왕, 세자와 대군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일을 모르시나. 왜 그렇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목도 마른데 옥졸은 자점의 흉계 때문에 역시 경업이를 되게 못살게 굴고 있어요. 옥졸까지. 그럼 봐봐. 인물이 많이 나오긴 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딱 몇 명? 3명이에요. 누구? 역신의 대표, 자점이. 충신의 대표, 경업이. 그리고 왕족들. 결국 이거야. 역신과 충신과 왕족 간의 관계 끝이에요. 보나마나 이런 얘기 했겠지, 그 시절에. 자, 그런데 그나마 누구? 전옥의 관원이가 있는데 얘는 그래도 강직하대요. 자, 성격 제시했지. 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행동과 사건을 할 수 있는 거고 내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어떻게? 장군님, 이거 다 보면은 자점이 흉계거든요. 해결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했죠. 경업이는 그제서야 이게 자점이 흉계구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장면의 결국에는 자점과 경업, 세자, 대군 사이에서 자점이 흉계를 꾸몄구나. 이게 핵심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 흉계 때문에 지금 충신인 경업이 옥에 갇혀 있구나. 이게 가장 핵심 사건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반복되는 게 핵심 사건이라니까. 보면 알겠지만. 보여요? 이런 게 보였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내신 필기는 학교 내신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그냥. 100명이 계시면 100명의 필기가 다 달라. 그리고 그러니까 시험지가 100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내신 문제들은 오류가 20%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어쩌겠어요. 외워서 풀어야지. 하지만 그건 그대로 살아야 되고. 왜? 봐봐. 야, 학교 해설 자체가 오류인데 오류를 외워서 평생을 살아? 잘못된 인생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국어는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쩌겠어. 문이과 없어진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도 문이과 구분하고 있잖아. 여러분 교육은요. 제일 보수적이고요. 제일 안정적인 걸 줘야 돼, 여러분. 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가장 검증된 음식과 교육을 행해야만 학생들이 피해를 가장 덜 입을 거고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예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문이과에서 문과는 없어진 지 오랜데도 지금까지 유지되다가 야, 문이과 통폐합이야. 이제 문이과 없어. 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문과, 이과를 구분하고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더뎌요, 세상 전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관습 자체가. 머릿속에는 진짜 뼛속 깊이 조선시대의 관념이 아직도 박혀 있다고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외우는데 그러면 조선시대 관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겠니? 이거 다 조선시대 관념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문학작품을 바라보고 작품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 시절에는 뭐 조선만 잘했고 뭐 청나라만 나쁜 놈이야? 아니지. 그 전에 청나라 얼마나 많이 정벌 하고 잡아 죽였겠어요. 계속 볼게. 자, 그래서 이제 임금님한테까지 왔어요. 8번. 임금님.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날려가지고 걸레 들어가 상을 뱉고 청제한대. 자, 그럼 봐봐. 지금 장소가 좀 바뀌니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옥에 가둬진 상황이었고요. 자, 그제야 아마 이쯤에서 옥문을 깨치고 걸레에 들어가.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풀려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장소가 바뀌었잖아. 그럼 장면도 바뀌었겠지. 그래서 여기 장면은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장면이 이 장면이고, 드디어 흉계를 깨닫고 옥에 들어가 있는 경업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님한테 직접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거죠. 근데 임금님은 오이 오랜만이다. 반겨요. 오, 반가워. 아, 반가. 그러면서 무슨 일로 왔어? 그랬더니 경업이가 어이가 없는 거지. 제가요, 북경에 잡혀다가다 중간에 도망한 죄는 만사 무석이나 대명각께 호황을 베어 병자는 원수를 갚았고 세자와 대군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 간신배 놈들한테 속아가지고 북경에 잡혀왔다가 살아도 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당했어요. 지금 간신배 새끼 때문에. 이제서야 우리 임금님 뵙니다. 죽어도 한이 없어요. 뭔 소리야? 뭔 일이야? 자, 봐봐. 지금 여기는 왜 나왔겠어요? 경업의 대사를 통해서 사건에 지금까지 있었던 요약 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경업이도 되게 많은 걸 겪었죠. 자, 첫 번째.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도망한 거. 두 번째. 명나라와 함께 청나라 왕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자 했어요. 그런데 결국 속아가지고 북경에 잡혔고, 어떻게 살아 돌아왔고, 근데 또 잡혔고, 나 오늘 와가지고 뵈서 참 좋아.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풀스토리 여기다 다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임경업 풀스토리는 여기에 다 담겨 있을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제 왕은 이제서야 안 걷지. 너 같은 충신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한 거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점이한테 물어보니까 자점은 이제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업이 역접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라고 개소리를 하니까 경업이 열받아가지고 이 역적하면서 쳐 죽이려고 했던 거고, 임금도 노했죠. 자점이도 그런 상황이고. 그럼 봐봐 이제 여기 장면은 지금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 경업과 왕이 만났고 경업이 왕에게 지금까지의 사건을 설명했고, 왕은 거기에 대해서 간신인 자점이한테 물었고, 얘가 헛소리 하려고 하니까 경업이 혼냈고, 결국에는 왕이 깨닫게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점이가 뒤질 뻔하겠죠. 라고 하면서 자점을 함께한 군부에 가두고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경업은 쉬쉬하고 신기게 되겠죠. 결국에 정리된 건 여기까지. 이제 자점이가 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거고, 경업이는 해결이 됐죠. 여기서 해피엔딩이 돼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경업이가 감사하고 나왔죠. 근데 자점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업이를 죽였어요, 이제. 죽이진 못했네. 경업이가 자점이 흉계 때문에 중상을 입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흐름을 보자고. 핵심 사건이 뭐야? 계속 자점이 흉계야. 계속 간신배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자점이 같은 또는 자점이 같은 이런 간신배들이 계속해서 경업이를 못 살게 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군도 나와가지고 임장군 어딨냐고 물어보고, 근데 지금 뭐야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자점이는 죽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장면은 뭐야 결국에는? 자점이가 또 흉계를 꾸며서 경업이를 암살한 거죠. 그러니까 폭행을 했고 결국에는 죽었어.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당연히 왕족들은 여기서 긍정적으로 그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족들은 뭐 잘못이 없어. 보면 알겠지만. 이 서술 자체를 보면.
그래서 왕족은 여기서 자점위를 벌하고 경업위를 옹호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계속 볼게요. 이제 샵 3사. 또 우의정 20액이 나와가지고 자점위를 또 알았더니 상에 놀라가지고 엄벌을 했고요. 근데 꿈을 꿨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경업이 꿈에 나왔고 결과적으로 자점위가 혼났네. 결국 주제의식은 보면 권선징악이기도 해요. 되게 뻔한 주제고. 근데 어쨌든 흐름은 이랬다는 거 느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진짜 별 내용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리하면 이거야. 경업인은 충신인데 간신인 자점인 때문에 막 깜빵 갇혔다가 그제서야 그게 자점이 흉계인 줄 알았고, 그래가지고 임금님 뵙고 막 얘기를 하니까 자점이가 그래도 살아남겠다 헛소리 하다가 뒤지게 혼나고 뒤지는 상황인 게 명확해지니까 자점이는 어떻게? 그래서 경업이를 죽여야 되겠죠. 경업을 죽이려고 한 거고, 결국 경업이는 죽었고, 그리고 그런 자초지종을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임금님한테 얘기해서 임금님이 결국에는 자점이 처벌하고 끝. 사실 되게 시시한 얘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보자고요. 왜냐하면 문학작품들이 문학사적 가치가 있거나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작품들의 대부분은 이런 배경을, 이런 생각들을, 이런 우리가 살면서 겪어볼 수 있는 것들을 다들 전제하고 다뤘기 때문에. 자, 이 느낌을 가지고 보잖아요. 틀릴 문제가 없어요, 얘들아. 자, 봐. 당연히 글의 주제는 뭐였어요? 인물들 간의 대립구도지. 일단 대표적으로 뭐야? 충신 vs 간신이라는 대표적인 대립구도죠. 2번. 주인공이 죽었잖아. 맞죠? 그럼 죽음이라는 건 당연히 비극성 될 수 있죠. 3번. 아까 중간에 보면 알겠지만 임경업이 대사를 통해서 요약 제시했잖아. 그리고 권성지각이라는 주제도 있었고. 초월적 능력 같은 거 없고. 지략 대결도 모르겠고. 정답 5번. 됐습니까? 핵심 주제 사건 잡으면 그냥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내신 필기를 반복 숙달하면 그냥 내신 필기는 금방금방 외워질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7번. 자, 봐.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조서 때문에 자점 흉계를 알고 있었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점의 흉계가 가장 핵심 사건이야. 언제 알았어? 언제 알았어? 이때 알았잖아. 알고 나서 지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핵심 사건의 흐름을 알고 있었으면 이런 게 틀렸다는 게 보였을 거고. 자, 그리고 옥졸은 역할이 두 개야. 아까 자점의 부탁을 받아서 물 안 준 게 있고, 또는 그 중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경업의 상태를 아니까 경업한테 조언해 주기도 했잖아요. 이런 건 없었고. 자, 그리고 물었는지 답을 하겠는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난 3번 좀 의심스러워서 좀 더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봐봐. 20액이 갇힐 만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경업이가 힘들다? 힘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근데 핵심은 뭐야? 5번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왜? 꿈을 통해서 경업의 억울함을 해소했으니까. 그러면 좁히고 발췌도 정답 5번이었구나가 보였을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문제는 디테일에서 틀리겠죠. 옥에 갇히기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상행에 밀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경업에게 직접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리고 20액이 전달한 정보는 이것인지 아닌지. 근데 그걸 선제 하나하나 발췌도 하자면 진짜 끝도 없이 정보량을 찾아야 되고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 내신에서도 이런 걸 생소한 문제로 내서 이런 걸 하나하나 확인시켰던 그런 옛날 5년 전 유형들에서 요즘은 내신 필기만 외워도 되는 스타일로 바뀌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도 안 하니까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수준을 거기다 멈춰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는 건 나중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흐름을 잡아놓고 주제 구조 잡으면은 이렇게 좁혀져 있는 거고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라고. 되셨죠? 자, 38번 볼게요. 자, 보기는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설계는 뭐냐면 이게 이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본이라는 게 뒤에 사람들이 보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든지 고치든지 또는 착각해든지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가 생겨난 거잖아.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작가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독자 개입 뭐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뭔가 소설 작품 외의 개입들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봤더니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필사를 했다. 기업 같은 시각을 드러내거나 김자점을 혐오스럽게 하거나 또 경업장군에 대해서 안타까움 니은에서 얘기하게 됐고 또 평민층 관점에서 식자층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평민층은 숙농연독 관점이 있었대요. 안타깝기도 했고 자 그래서 보니까 얘네는 경업이 죽는 대목 얘는 경업이 잘 필수되는 대목 이런 거에 남아있대요. 자 그럼 볼게요. 기억은 자 봐. 이 문항 설계는 이거예요. 관점, 대상, 평가. 관점 바꿔 얘기하면 근거고 얘를 근거로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C2 구조 여기서도 보였을 거고. 그리고 기억에서 식자층들은 자점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당연히 자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글의 주제도 그렇고. 당연히 그리고 경업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겠지. 디귿. 자 봐.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얘는 숙명론 쪽이었다고요. 4번 선치. 리을. 자점 비판. 봐봐. 야. 자점을 비판하면서 연민이니? 그냥 비판이지. 정답 4번이구나. 됐나요? 결국엔 뭐야? 주제 빡세게 잡으라고. 인물, 성격, 내면 심리 잡으라고. 그러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상황 반응 보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논리 구조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잘 봐. 결국 제가 문학 작품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A를 읽은 평민층이라는 상황에서 이 평민층은 뭐라고 반응했냐고요.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왜 연민을 해? 그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이 국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왜 힘드냐면 어떤 정보에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뭐에 초점을 두라고요? 상황과 반응. 그럼 평민층이 A를 주어진 상황에서 뭐라고 반응할게? 자점을 비판해야지. 왜 자점을 연민하군요. 당연히 정답 4번 끝이라고. 됐어요? 자, 이런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문을 봐주셔야 5분 컷이 돼요. 5분 컷. 실전에서 이 정도가 5분 컷이 돼야 여러분 수능에서는 승부가 나고. 자, 그리고 당연히 내신 대비로도 이 정도 작품 정리가 됐으면은 내신 작품 백지복습이나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거고요. 영상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